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흐를지 몰랐어요.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의 애칭을 챙겨왔다는 거. 저희가 채널명이 실버계의 블랙핑크인 만큼 여러분들과 저의 황금기를 위해서 골드님이라고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이 또 연령이 다를지언정 저희가 어떻든 추구하는 바가 하나지 않습니까? 시니어 강사든지 간에 어쨌든 직업훈련 강사든 교사든 뭐 직업 상담사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는 운명적으로 200명 남짓의 멤버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이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채용 공고의 좀 흐름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좀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월에서 12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12월 특히 서울권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각 지자체 시청에 대해서 구청에 대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든 일자리 센터든 중장년 센터든 어쨌든지 간에 11월, 12월이 가장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1, 2월 달에는 청년센터라든지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권에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뭐 여성 인력 개발 센터라든지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청년 기준이지만 일 경험을 만약에 해보고 싶다. 내가 직업 상담사의 이제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기 전이지만 일 경험을 만약에 한다라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되는 것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2월 달에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지만 정말 5개도 안 돼요. 10개는 뭐야? 5개도 안 되고 뭐 어쨌든 예산적인 거, 기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일 경험이 이제 비수기인 것 같습니다. 1, 2월 달은.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업처, 우리가 어디를 도대체 취업을 해야 될지 조금 보자라고 보면 일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정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려면 경력 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정말. 그리고 경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는 빼고 생각을 한다라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런 재단, 일자리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청년 재단 이런 식으로 조금 노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시청에서 관할하는 일자리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민간 사업 쪽으로 민간 기관을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고문을 가져온 게 제가 뭐 속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업 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기는 정말 취업 상담사적인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새일 여성 인턴이든 어쨌든 이런 새일 여성 그 일하기 센터 부분이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이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 내일센터나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위탁을 받는 기간에 따라 사업적인 센터,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파견도 갑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한 3명 정도는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파견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탁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도 시청 소속이냐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구조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달구벌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동구 나오지만 중장년 센터냐 새로 일하기 센터냐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구조를 좀 파악을 하시고 노리실 때 여러분들의 조금 성향이나 이런 하고 싶었던 직무에 대해서 강점을 좀 살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새로 일하기 센터를 준비하고 앞전 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였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채용 형태가 정규직이거나 이런 무기계약직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언제까지 계약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목표를 했던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였고, 일단 저희가 이제 전국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쭉 모여 있지만 경기도에는 7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수원, 그리고 안양,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이제 채용 공고가 중간 채용도 많고, 어쨌든 경기도는 좀 1, 2월 달에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서울권의 채용 공고가 채용 그 계약 만료가 됐든 어쨌든 예산 편성이 서울에서 먼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에는 정말 여기 써 있는 채용 공고가 다 떠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지역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직업상담사가 저희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울 거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 대해서 채용 공고 예시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런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운영 담당자, 지원 자격이 뭐 경력 관계없음, 학력 무관이지만 2명을 뽑든 몇 명을 뽑든 정말 관계가 없는지 학력 무관인지는 의문이다. 저는 사실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보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더 들어가기가 조금 더 치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입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을 조금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채용 예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지만 뭐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우대 조건,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여겨봐야 한다. 직업 상담사 소지자는 당연히 필수일 것이고 컴퓨터 활용 우수자도 뭐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운전 가능자, 뭐 출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 우대다. 그래서 집단 상담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수원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가 직업훈련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넣어볼까 했지만 경력이 없기 때문에 들러리를 쓰겠구나.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권에 제가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지만 어쨌든 서류와 면접을 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프로세스지만 실무 전형을 보는 곳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실무 전형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고 서류를 하는 거는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직업 상담사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느 채용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실무도 보더라. 그리고 이제 서울권을 보면 강동 여성에서는 경력이 관계없음이 아니라 아예 신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런 곳은 정말 신입을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입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대사항, 자,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자, 세일센터 집단 상담 운영 경험. 어쨌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도 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채용 형태 이런 부분은 다 달라요. 직무 내용 이런 부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하고 취업 상담사 지원 공고도 하는데, 이 파일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고용24로 지원을 하시는 구조가 있을 텐데, 이런 파일명에 어쨌든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에서는 웬만큼 좀 공고를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파일명이나 여기서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준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쨌든 처음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미지적으로도 좋다. 그리고 이제 세일센터, 업무 경험자. 어쨌든 이 연결고리를 계속 저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좀 집이랑 뭐 완전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하철 노선도를 봤을 때 이게 양재역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가 이제 지원을 했죠.
1월 달에 지원을 했고 2월 달에 지원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냥 연락이 안 오면 불합격으로 이제 쳐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3명을 뽑든 뭐 4명을 뽑든 1명을 뽑든지 간에 경력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서울 거는 정말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괜히 인서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정말 서울은 치열해요. 그리고 이렇게 정규직인 형태,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경력을 보죠, 일단.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규직이지만 여기는 일단은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논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운전을 하면 할수록 좋다. 그렇지만 이제 정규직이라는 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채용 조건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뺑뺑이 정말 어디까지 돌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그렇지만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안심이 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추가 채용 같은 경우도 쉽지만 않다라고 보는 게 경력 6개월, 그 다음에 고용 24 인트라넷, 사용 우대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까지도 보는데 일단은 정말 세일 여성센터도 그렇고 거기서도 이제 고용 24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입직에서는 여성 인력개발센터보다는 이런 세일센터를 먼저 뚫으시는 게 입직을 할 수 있더라면 조금 배우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창업 상담사를 도전할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뜻이 없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업 보육협회, 뭐 창업 지원기관에서 1년 이상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 이제 그렇긴 하지만 뭐 저희가 직업 상담사도 지금 딴 마당에 창업 거기 이거 자격증 못 따겠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된다라면 창업 쪽으로 관련해서 교육이든 자격증이든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8달 세일센터에서 취업 상담사로 이제 7명 뽑는다기에 이제 지원을 했지만 창업 상담사가 그때 2명을 지원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배수였기 때문에 2대1 너 아니면 나, 뭐 아니면 도 이 싸움이었는데 창업 상담사 적격자가 없었는지 최종 합격자 명단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7일 뒤에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수원시청에서 보시다시피 창업 상담사 누가 서류 합격자 이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강좌에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창업 상담사는 어쨌든 지금 4월 달부터 근무 기간이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급히 채용을 하든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사업 상담사 아니면 이렇게 긴급건 세일센터를 해서 행정보조로 쪽으로도 하든 아니면 정말 이런 긴급건 추가 인원권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경력을 한 몇 개월이라도 쌓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긴급인 이유도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여러 번 나는 공고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비슷한 계열의 좀 이런 실무를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흐름을 좀 파악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어쨌든 여성 인력개발센터 소속일 수도 있고 시청 관할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직무 내용은 경력 이음이든 경력 예방 단절이든 그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다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지만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 구직 상담 발굴하는 거 알선하는 거는 솔직히 모든 직업 상담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취업 상담사든 직업 상담사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 이런 직급만 봐도 일단 상담사로 시작하고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되면 이제 선임이 되고 팀장이 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경력 1년만 돼도 팀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직급 구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시작한 이상, 뭐 나름대로 3년 이상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저희가 이 형태가 이제 계약직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야 되는 구조가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도대체가 경력 무관이 맞기는 한지 의문이다. 그래서 지역적인 조건, 그리고 일단 입직하는 조건에서 다수를 채용하는 곳을 하자. 그래서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청이든, 그다음에 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든, 이건 지역별로 다르지만 정말 10명에서 30명까지 채용하는 그런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노리는 것도 입직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력서적으로 내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필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으로 어필을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비 훈련, 제가 직업 상담사에 관련해서 이거를 뭐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이런 거를 들으면 그래도 이력서 한 줄에, 또 우리가 면접을 가서 신입이다 보니까 할 말이 솔직히 뭐가 있겠어요. 뭐 전에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아니면 뭐 전업주부로 뭐 이렇게 살았던 경력 단절 기간에 그걸 어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를 어디를 보냈고 우리 남편이 얼마를 벌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국비 훈련을 참여를 하면서, 아니면 뭐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든지 이제 이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용인, 화성 이런 쪽으로 좀 인근 주변을 했고, 좀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서울권이든 지방권이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국비 훈련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좀 예민함이 터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하시면서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제 자격증이 있다.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이제 취업처를 같이, 이제 취업 상담사도 이제 연계가 되니까 취업처를 이제 뚫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놀고 설거지 하고 청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저희가 뭐 어디 뭐 진짜 뭐 방바닥에 윤기 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창바닥에 뭐 창가가 뭐 먼지 털고 뭐 미세먼지 하고 뭐 창가를 그렇게 열심히 청소업체 들어갈 거 아닌 이상에서야 뭐 저희가 이렇게 AI 기반, 뭐 요즘 AI가 트렌드라고 하니까 지금 키오스크도 어려워져야 쩔쩔매지만 AI 기반으로 해서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척이라도 하면 실질적으로 AI 뭐 챗GPT 돌려서 뭐 사주나 보지, 뭐 우리가 AI 알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면서 그냥 그 좀 내용도 듣고 노는 이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업 연계를 하든 강좌가 고퀄리티든 저퀄리티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또 소견이겠죠. 그래서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만족한다, 추천이다, 뭐 약간 이렇게는 뭐 개인적인 거지만 50일이고 이게 200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교육을 좀 높이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25년 수원에는 올해 26년에는 없습니다만 직업상담사 전문가 가정 뭐 이름은 그럴싸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듣는다고 해서 뭐 경력도 없는데 전문가가 되겠냐마는, 저는 어쨌든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필기만 따놓은 상태였고, 실기랑 이 과정을 같이 듣는 입장에서는 뭐 또 이렇게 교재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또 실기랑 또 이제 접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아예 또 전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고 또 이쪽에서 좀 한번 따는 게 아까워서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저는 추천을 드린다. 이 과정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전문가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성 8달 제가 넣었을 때 이 자매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신입을 몇 명을 이제 뽑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제가 정말 딥 쇼킹을 받았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후속편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나오는 브이로그는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우연치 않게 제가 홈페이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더라. 제가 수원을 살면서 수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악, 동대문 오히려 더 멀리 다녔는데 수원에 직업상담사 전문가 과정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수원도 수원 나름이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이게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버스로 1시간이에요. 같은 영통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먼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버스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서류는 웬만해서 다 붙여줘요. 정말 떨어뜨리는 사람 한 명 없고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데 자기소개 물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뭘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경력 위주로 물어보실 거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텐데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이거 취업 상담소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이 무슨 면접이 정말 직업 상담사 직원을 뽑는 수준의 만큼의 너무 진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진짜 뭐 교육생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좀 그냥 평범하게 보는 이런 무난한 면접일 줄 알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웬걸 뭔가 물어보는 것부터 포스부터 정말 직업 상담사, 취업 상담사를 뽑는 거 마냥 이렇게 하길래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자기소개, 수료 계획 여기 보이시죠? 일단 준비하실 때 이런 거 준비해 가시면 좋다. 그리고 조별로 들어가요. 인원 서류를 낸 사람들을 다 하기 때문에 조별로. 저는 4인 1조였나 5인 1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 발표는 당일에 났고 이제 당일 전날에 저는 문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일에 날지 당일 전날에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밴드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이렇게 또 정보를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 선생님 따로 있고 취업 담당자 선생님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사후관리 차원으로 취업 상담사 선생님이 또 연계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거 챗GPT 돌려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했던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트롯 강사 이미지로 뽕기가 좀 덜 빠져있을 때라서 아주 목소리 까랑까랑하게 해서 지금 저 옷 보이시죠? 하얀 색깔 투피스 원피스 입고 갔고 간식이 잘 나와요. 간식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다과상 항상 차려져 있고 이제 교재도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기랑 좀 약간 접목되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실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추천 도서 강사님도 여러 명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강사님별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MBTI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시험지를 해서